네, 얼굴이 비뚤어지고 마비되는 구안화사. 과거에는 장년층 남성들에게 주로 찾아오는 병인데요. 네. 최근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요. 또 계절에 관계없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라는 옛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자다가 정말로 입이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한 얼굴을 잊어버리는 질환, 구안화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이정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의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400년 전에 편찬된 실용의학서, 동의보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지금까지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 동의보감 안에는 우리 구안화사가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지요? 네, 동의보감 안에 풍문을 보시게 되면 중풍과 구안화사에 대해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 풍사가 혈맥에 침입하게 되면 눈과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기가 들어온 쪽, 즉 얼굴이 마비가 된 쪽에 얼굴은 늘어지게 되고 전기가 있는 쪽, 즉 마비가 되지 않은 쪽의 얼굴이 사기가 온 쪽을 끌어당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락인 우리 위경이 얼굴을 같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위경이 풍사를 맞더라도 같이 입이나 눈이 삐뚤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베스타 스탈론, 조지 크루니,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같은 배우들 아시죠? 네네. 이분들이 헐리우드 스타라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대부분 구안화사를 알았던 분입니다. 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에서도 구안화사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경각심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면마비의 고통,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았는지요? 전문가의 선택, 구안화사의 오해와 진실, 선택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구안화사 때 운동을 많이 하면 고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틀렸습니까? 네, 구안화사의 원인은 과로나 면역력 저하 때문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로로 인해서 피로가 가득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격한 운동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 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안화사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혈류들이 다 팔다리로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초기에는 격한 운동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보다는 절대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고혈압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고혈압이 구안화사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OX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구안화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고혈압이 그 자체만으로도 구안화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위험 요소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당뇨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수 있는 감기와 같은 상기도 질환 역시 구안화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구안화사 치료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중풍은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구안화사도 그렇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네. 사실 구안화사가 중풍에 의한 것처럼 다른 질환에 왔을 때는 조금 경우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사실 단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입이 돌아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72시간 내에 치료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서 회복률이 조금 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는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매년 19만 5천 명 정도가 구안화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지고 마비가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일단 구안화사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구안화사가 어떤 병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평소 때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피로가 과하게 지속되거나 찬 곳에서 자고 일어나거나 찬바람 많이 쐬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귀 뒤에 통증이 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삐뚤어지고 양치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물이 샌다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안화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먼저 인식하시기도 하시지만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배우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던 중에 너 얼굴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발견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한쪽 얼굴에만 마비가 오고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방에서는 벨즈 팔시라고 부릅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구안화사, 와사풍 또는 면탄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1년에 10만 명당 20, 30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남녀의 차이나 얼굴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더 많이 온다 이런 통계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실 게 어떠한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특별히 어떠한 연령층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꼬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구안화사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만 1세에서부터 15세까지의 소아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6.1명 정도 발생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구안화사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벨즈 팔시의 경우에는 이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안면신경이 감염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안면신경이 감염되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안면신경이 붓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귀 뒤에서부터 안면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압박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주변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이 압박이 되고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정상적인 신경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우리가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구안화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얼굴 뼈가 부러지는 외상 등에 의해서 또는 뭐 종양이 생기면서 안면신경이 그 종양이 눌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뭐 차가운 곳에 노출됐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별 원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생아도 역시 구안화사가 올 수 있는데요.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 중에 우리가 겸자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을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 겸자의 안면신경이 눌리면서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울거나 웃을 때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눈이 덜 감기기 때문에 안대를 항상 착용해주고 그리고 안약을 넣어주는 등의 좀 케어를 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찬 곳에서 많이 놀다가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과 찬 곳에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구안화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 뒤끝에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중년기와 임산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동년배에 비해서 한 3.3% 정도, 3.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태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고 밥도 잘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만 네. 이제 임산부들이 뱃속에 태아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출산하고 나서 내가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초기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치료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소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많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옛말에 찬 곳에서 자고 일어나면 입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풍의 사기가 혈맥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락이 막히게 되고 기혈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구안화사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찬 곳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랭에 노출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찬 곳에 노출되게 되면 구안화사가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의학에서 보면 체질별로 치료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의학에 보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정확히 구분 방법을 얘기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 오셨을 때 본인의 체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드러지게 이분의 성격이나 외형적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소음인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상당히 애매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 문진표라고 해서 이 사상체질을 감별하는 데 사용하는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지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형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형을 나누게 됩니다. 네. 따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사상체질을 전문적으로 보는 한의사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이제 검사 후에 본인의 체질을 알아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태음인이나 소양인이 구안화사를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네, 사실 어떠한 체질이 구안화사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인의 경우에는 본래 몸이 찬데 네. 찬 곳에 노출되거나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구안화사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소음인의 경우에는 이제 열정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얼굴에 열이 난다 이런 열증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구안화사가 왔을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이 크고 폐가 작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래 이렇게 간의 기운이 왕성한 태음인이 피로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간에 열이 가득 차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기운을 돌려주는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기혈이 막히면서 구안화사가 많이 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태음인의 경우에는 구안화사가 오게 되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것과 함께 간과 폐에 좋지 않은 술, 담배는 피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든 술, 담배는 피하는 게 제일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딱 마시는데요. 입술이 오므려지지 않아서 네. 입가에 물이 주르륵 흐르는 현상, 이 중요하죠. 구안화사를 겪는 분들, 환자 중에서 많이 겪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면신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눈물샘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혀 앞쪽의 3분의 2의 맛을 느끼는 감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 밑에 침샘이나 그리고 턱 밑에 침샘 또한 지배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귀 속에서 이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등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도 역시 안면신경이 같이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눈물샘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이제 혀의 맛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맛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단 걸 먹고도 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침샘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이 좀 많이 마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마비가 온 쪽의 귀로 전화를 받게 되면은 전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또는 너무 시끄럽다, 웅웅거린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안화사의 증상을 요약해 보게 되면 이마에 주름을 지을 수가 없고 축 눈이 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화를 받거나 했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입꼬리가 처지면서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입이 마른다 또는 귀 뒤에 통증이 있다 하는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양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측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이게 동시에 오른쪽 왼쪽으로 동시에 안면마비가 왔다기보다는 왼쪽이 왔는데 치료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안면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의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한쪽만 오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양쪽 다 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치우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사람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감염양 얼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안화사가 뭐 와사풍, 또 안면풍, 또 네.
입비뚤이병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풍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중풍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치료하려면은 비슷한 증상 질환이나 함께 올 수 있는 질환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안화사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인 베스팔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중풍 때문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대상포진, 이 람세인 헌트 증후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양에 의해서도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베스팔시,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가 전체 구안화사의 77%를 차지합니다. 예. 따라서 다른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혹시 다른 질환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게 중풍에 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그래서 바로 머리 MRI를 찍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이제 중풍에 의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안화사와 달리 중풍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쪽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저희가 환자분 보고 일자로 이렇게 걸어보라고 했을 때 일자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풍과 관련된 증상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아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냐 지어지지 않냐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 입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뇌의 지배를 받고 네. 왼쪽 입의 경우에는 오른쪽 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마는 다릅니다. 이마는 네. 양쪽 뇌의 지배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쪽 뇌에 이렇게 중풍이 온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뇌에 중풍이 오게 되면 반대쪽의 반대쪽 입이네요. 입은 네. 당연히 마비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반대쪽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줘서 우리가 중풍에 의한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말초에 의해서 우리가 안면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면 양쪽에서 오는 신호가 모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마 주름이 지어지지 않고 반쪽의 얼굴이 모두 다 마비가 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나는 이마의 주름도 다 지어지고 여기 입만 마비가 왔는데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반쪽이 다 마비가 되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기도 더 수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약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이마에 주름을 지울 수 없고 이게 만약에 애매하다라고 하면 눈썹을 위로 올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입 쪽에 마비가 오게 되는 반면에 이렇게 중풍에 의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이마의 주름도 지울 수 있고 눈썹도 위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고 입 부분만 마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대상포진에 의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게 귀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귓바퀴나 이제 웨이도 쪽이나 고막까지도 수포가 올라오고 귀의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어지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람세이 헌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예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게 수포가 먼저 잡히고 마비가 오면은 우리가 바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알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마비가 먼저 오고 수포가 나중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안화사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한 2, 3일 정도는 귀에 수포가 잡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 안면신경 주변에서 종양이 자라는 경우에 이렇게 종양에 의해서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마비가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생기는 부분이 청신경 쪽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귀가 처음에 잘 안 들린다라고 많이 호소하시다가 이게 커지면서 안면신경이 눌리면서 구안화사가 올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거는 종양을 제거하면은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비슷한 증상의 질환들이나 아니면 함께 올 수 있는 질환들을 구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구안화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최근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구안화사가 왔을 때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상의학적으로 CT, MRI를 찍어볼 수도 있고, 전기를 통해서 이제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면에 체열을 확인해보는 검사와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움직임 상태를 확인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신경 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얼마나 온전히 살아있는지 그 비율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온전한 신경이 한 10% 정도만 살아있어도 구안화사를 회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MRI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안화사 환자분이 오셨을 때 뭔가 외상이나 아니면은 중풍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는 CT나 MRI를 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MRI 사진 촬영한 건데, 이 B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일부러 염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형제를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하얀 점이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내이도 부분과 고삭신경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구안화사가 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검사법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한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인데요. 이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분석해서 체열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안면 마비와 같이 마비 질환이나 혈관 질환 또는 부인과 질환이나 내과 질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좌우 차이가 0.5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이렇게 마비가 오시게 되면은 마비가 온 쪽이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마비가 풀리고 나서 다시 관찰을 해보면은 양쪽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그러니까 수 지금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노란 부분이 이 부분에 마비가 온 거죠? 네, 이 맞습니다. 반대쪽이 아니라요? 네, 이렇게 여기는 체열이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마비가 되어서 체열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나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반면에 의료진과 끝까지 노력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안면마비의 재발률은 한 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의 재발률은 한 3,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 중에서 한 분이 5번 정도 구안화사가 재발되신 분이 있으신데, 네.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족력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특이하게 직계 가족이 모두 구안화사가 있었다는 특이한 병력이 있었고요. 네. 물론 치료해서 좋아지시긴 했는데 워낙 이렇게 다발하신 분이 잘 없으시다 보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네, 구안화사가 가족력도 해당이 되네요. 자, 그리고 구안화사가 재발보다도 더 무서운 게 구안화사의 후유증이라 그럽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어떤 후유증을 앓는다 그러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후유증을 보시기 전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서 후유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안화사가 발생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내에 완전히 마비되시는 경우 예후가 좋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생하고 나서부터 3주 이내에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의 통증이 아니라 귀 자체의 통증과 그다음에 얼굴 쪽으로 통증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예후가 나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10%만 남아있어도 우리가 마비가 풀리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90%를 넘어가게 되면은 예후가 별로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상에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잘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신경 재생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꼭 혈당을 잘 조절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합병증도 올 수가 있나요? 네, 합병증도 오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구안화사 환자분들의 71%는 후유증이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9%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얼굴이기 때문에 29%가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후유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완고한 안면마비라고 하는 거는 6개월 이상 풀리지 않는 안면마비로서 한 29% 정도가 이 완고한 안면마비를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안면구축입니다. 이 안면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마비가 온 쪽에 근육이 세포수도 줄어들고 크기도 줄어들고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면 구축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이 후유증과 같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입을 오 하는데 눈이 이렇게 감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로는 이제 뭐 도착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환자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연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안면에 경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 경련의 경우에는 구안화사의 시기 중에서 총 3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마비가 될 때 이제 마비가 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마비가 온 쪽에 얼굴이 떨리는 경우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풀릴 시기가 되어서 이제 풀리려고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불안해하시는 게 마비가 될 때 이미 떨려 보니까 혹시나 다시 마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굳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유증기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잘못 연결이 되면서 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서 떨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악어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이 씹는 근육과 눈물샘이 연결돼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역시 이 구안화사 환자분들도 악어의 눈물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침샘에 들어가야 되는 신경이 잘못 연결돼서 이렇게 눈물샘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픽사를 하던 중에 계속 눈물이 난다라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계속 입이 마른 증상이 남아있던지 후유증이 다양하게 남아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보면 이제 이게 눈썹 떨림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지. 눈썹 떨림 현상도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경련, 네. 그 경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눈가와 그다음에 입가 쪽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연축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연축이라는 현상은 근육이 순간적으로 확 움츠려들었다 다시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구안화사 후유증 환자분들이 가끔 겪으시는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 특히 눈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구안화사는요, 치료 시기가 짧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구안화사, 치료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완전히 마비된 것을 제외하고 불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월이 지난 후에도 크게 풀리거나 아니면은 더 심해지지 않은 정체기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네. 얼굴에 있는 경혈과 근육 그리고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가해줘서 마비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약한 온열 자극을 줄 수 있는 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자극을 주는 게 자체가 치료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뜸을 이용해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임신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귀 뒤에 아까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염증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증으로 인한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항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피를 살짝 빼면서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유증기에는 이렇게 얼굴이 뭐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역으로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녹는 실을 자입하는 매선요법이라는 치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매선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자입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침을 맞는 효과와 더불어서 넣는 방향에 따라서 늘어진 살을 위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그라든 근육을 다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후유증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침입니다. 우리가 벌침이라고 하면 진짜 벌 가지고 이렇게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벌 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 벌이 벌독의 성분 중에서 우리가 멜리틴과 아파민이라는 유효 성분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귀 처음에 이제 초기에 염증이 많이 심한 부분에 놔주게 되면 이 벌침 자체가 소염 진통 작용이 상당히 탁월해서 치료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혈류 개선제, 비타민 제제들을 이렇게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면신경 주변에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미세 감압술 또는 그 주변에 혈류를 이제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성상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후유증기엔 보톡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학회의 구안화사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이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제외한 이 4가지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권고할 만한 치료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초기 한 3일 이내 내원하셨는데 귀 뒤에 통증이 많이 심하고 그다음 증상이 많이 진행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방의 협진을 구해서 이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벌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재를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간에 이제 봉침이라 그래서 네. 벌을 직접 이렇게 맞는 분도 있어요. 벌침을 네네네. 봉침이라고 해서. 그런 양보하시는 경우는 분들이 예,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게 벌침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벌독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맞게 되시면은 전신적으로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 해서 전신적으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새우 알러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입술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기관지가 부으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지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벼운 경우에는 전신에 이제 그냥 가려움증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심각해지게 되면은 호흡이 마비가 되면서 잘못하면 응급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벌침을 사용할 때에는 본래 조금씩 우리가 증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벌 가지고 직접 이렇게 맞으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에는 외치와 내치가 있다고 하죠. 얼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침으로 치료하는 치료를 외치라 그러고요. 네. 또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내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약적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구안화사는 증상에 따라서 처방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저런 이제 문진을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그 구안화사가 왔을 때 당시에 몸 상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안화사의 원인은 우리가 풍사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풍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안화사에 많이 사용하는 처방인 견정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백부자, 백강잠 그리고 전갈이라는 약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제 풍사를 치료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약을 무조건 일단 거의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그 당시에 구안화사가 왔을 당시에 뭐 감기 기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과로가 심했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갔다. 이런 원인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한약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자의 사상 체질의 약점 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기혈의 순환을 이제 골고루
균형을 맞춰주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줌으로써 이제 구안화사 치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구안화사 치료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에 비유할 만큼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심적으로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잘못된 민간요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사진이십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민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구안화사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습지에서 자라는 옥동풀이라는 이 독초를 마비가 온 쪽 반대쪽 팔에 붙이면 낫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없으면 할미꽃이라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기와 마비기 때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다가 정말 안 낫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해볼 시기가 이제 회복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했더니 화사가 풀린다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하시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독초를 붙이시게 되면 흉터도 많이 남고 거기다 이걸 너무 맹신하시게 되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실 수도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그 원인 자체를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비된 얼굴에 이 근육에 힘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얼굴 마비가 온 쪽으로 껌을 많이 씹으면 얼굴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좀 더 도움이 되는 근육 운동법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굴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 거울 보고 계속 보시면 충격을 먹으셔서 계속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저희 본원에서 이제 좀 환자분들께 드리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구안화사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이제 얼굴의 움직임이 다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큰 동작들을 많이 하시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하셨다가 크게 다시 오를 더 크게 하시는 동작 그리고 눈을 이렇게 찡긋 감을 때도 그냥 살짝 감는 게 아니고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세게 이렇게 감아주신 동작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동작을 조금 더 큰 동작으로 하시게 되거나 턱을 좌우로 움직여주시는 동작 모두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초기부터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껌을 씹는 것 또한 계속적으로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징어와 같이 이렇게 너무 딱딱한 거는 사용하시는 것이 별로 좋진 않으십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마사지 요법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사지는 초기와 그다음에 후유증기의 마사지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마비가 온 쪽에 얼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륜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한다, 눈 주변을 마사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알륜근의 모양을 따라서 눈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쭉 넘어가서 귀 뒤에 우리가 안면신경이 오는 부분까지 당겨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후유증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안면신경 마비가 온 부분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신경에서부터 근육이 있는 곳까지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혈자리를 가지고도 마사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눈썹 위에 있는 양백혈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승읍혈 그리고 우리가 이 광대뼈 아랫부분에 있는 하관혈이나 안면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예풍혈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말이 조금 이렇게 마비가 오다 보니까 혀가 조금 잘 안 움직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턱 밑에 있는 염천혈 또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손에 오일 같은 걸 조금 바르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가운동법도 알아봤는데요. 네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식치도 정말 중요한 치료법이 될 텐데요. 교수님, 이 구안화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음식 또는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생활적인 면과 이제 이 식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화기를 담당하는 경락인 위경이 얼굴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와사가 오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소화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반대로 소화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와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찬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해 주시고 좀 따뜻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이제 나눠서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신경재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살코기라든지 우유, 계란 등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술은 반드시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술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안면신경이 염증이 일어나서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술을 드시게 되면 염증이 많이 심해져서 오히려 좀 더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구안화사의 증상이 왔을 때 불안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환자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 우리 옆에 가족분들이 뭘 도와드려야 될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이제 와사가 오셨을 때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심하신 상태에서 오시게 되고요. 거기다가 얼굴 마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때는 저는 같이 오신 가족분들께 꼭 강조드리는 게 저희도 환자분들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지지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도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이 잘 다 안 감기기 때문에 눈의 보호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비눗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막염이 오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빨개지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떨어진 시력의 경우에는 구안화사가 회복된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네. 따라서 평소 때 이제 안대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 잘 때도 안대 꼭 착용해 주시고 눈의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안약을 수시로 넣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잼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네.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무 재미가 없다라는 건데 이 성인 남녀 91.1%가 이 노잼 시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나 흥미 있는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얼굴이 삐뚤어지는 병, 마비가 되는 병, 구안화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이정희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